하늘에서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 공수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차, 즉 공수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본 유저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급 장갑차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갑차보다 훨씬 무거운 전차를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뜨릴까요? 그 스토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미국은 거의 모든 물자를 배나 비행기로 수송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전투를 잘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중전차를 생산해서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비용,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차후 미군이 수행할 수 있는 전투에 대비해 어디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전차를 개발합니다. 바로 M41 워커 불독인데요. 대표적인 중전차인 6호 전차, 티거의 중량이 54톤인데 M41은 23톤에 불과한 것을 본다면 굉장히 가벼운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5,500대의 전차를 생산하면서 6.25 전쟁에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이후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더 대단한 것을 원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투하할 수 있는 녀석을 원했죠. 기존의 전차들을 바로 낙하산으로 투하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해버립니다. 낙하산을 크고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전차가 뒤집혀 떨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전차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차를 떨어뜨리는 것은 미친 짓인데요. 미군은 그럼에도 공수를 원했습니다. 전차 몇 대가 적 후방에 떨어져서 깔짝거리기만 해도 상대방의 전선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공수부대원들이 몇십 명 들어가서 작전하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전차가 돌아다닌다면 적군의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미국은 공수 전용 전차 M551 셰리든을 개발했습니다. 무려 15.2톤까지 무게를 줄였죠. 하지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게를 줄여야 공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장갑을 제작했는데 총탄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었지만 화재에 정말 취약했습니다. 전차가 유탄에 의해 피격당하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해 그대로 무력화되는 것이죠. 전차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포도 전체적인 신뢰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M551을 대체할 제대로 된 공수전차를 계획했습니다. 공수전차의 신속한 투입은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M551을 대량 개선한 공수전차 M8 뷰포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뷰포드의 성능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전장이 6.2m에 무게가 19.25톤으로 꽤 가벼웠고 3명의 승무원이면 충분한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120mm 주포를 장착했으며 7.62mm와 12.7mm 기관총이 각각 한정식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105mm 주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72km로 굉장히 빨랐죠. 공수전차는 절대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약한 장갑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뷰포드는 특이한 방법으로 해결했는데요. 탱크와 장갑을 따로 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어력이 약한 전차에 야전에서 장갑을 덧대는 것이죠. 이런 탈착형 장갑은 3톤, 5.5톤으로 되어 있어서 방어력을 훨씬 강력하게 보완해줍니다. 가장 강력한 레벨 3 장갑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죠. 제일 강력한 장갑을 장착한 M8 뷰포드의 무게는 무려 25톤에 달합니다. 이렇게 방어력을 보강하게 된다면 14.5mm 기관총탄도 충분히 막아내고 RPG-7 대전차 미사일도 운이 좋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M551에서는 유탄의 방어가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해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M8 뷰포드는 적진 가운데 공수되는 전차이기 때문에 보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량 내에 있는 자원으로만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30발의 주요 포탄이 내부에 있으며 7.62mm 동축 기관총은 4,500발, 12.7mm 기관총은 210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00km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00km 정도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고도 170km가 남으니 충분할 것 같지만 사실 전투를 수행할 때 평지를 정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적은 작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환도 연료도 제한적이고 적진에서 거점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중량을 줄여야 하는 공수전차는 탄 한 발이라도 덜 싣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처럼 공수전차도 매우 위험한 것이죠.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는 C-130에 실어서 적진의 탱크를 떨어뜨린 뒤 전차 조종수도 따라 낙하하여 장갑을 장착하고 전투를 수행합니다. 당연히 탑승한 채로 공수는 불가능합니다. 탱크가 뒤집어지거나 충격으로 내부의 사람이 크게 다치기 때문이죠.
다만 가장 두꺼운 장갑은 C130이 아닌 더 큰 수송기인 C5로 수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능처럼 보이는 공수전차는 아직 한 번도 작전에서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공수전차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수전차를 투입해 목숨을 낭비하느니 전투기나 폭격기로 다 무력화시킨 뒤 천천히 M1A2와 같은 전차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산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무기가 되었지만 하늘에서 육중한 전차가 낙하산을 메고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한다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수전차 M8 뷰포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